1519년 12월 8일 멕시코 고원의 중심 테노치티틀란, 인구 20만의 이 거대한 도시에 550명의 이방인이 입성합니다.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와 그의 군대입니다. 호수 위에 건설된 이 찬란한 수도를 본 스페인 병사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베네치아보다 아름답다고,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 웅장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만남은 90일 만에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제국이 한 줌의 외지인에게 무너지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정복의 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즈텍 제국은 당시 중앙아메리카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500만 명이 넘는 인구, 정교한 행정체계,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강력한 군대. 그들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은 운하와 제방으로 연결된 인공섬 위의 기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 신전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매일 6만 명이 모이는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황제 몬테수마 2세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주변 부족들로부터 공물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대한 제국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아즈텍의 지배는 정복과 공포에 기반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포로들이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쳐졌고, 피정복 부족들은 막대한 조공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틀락스칼라 부족은 아즈텍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내부의 적대감이 코르테스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됩니다. 코르테스는 단순한 모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였고 뛰어난 심리전의 달인이었습니다. 쿠바 총독의 명령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원정을 감행한 그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멕시코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배 11척을 모두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부하들에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복하거나 죽거나. 이 극단적인 결단은 그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해안에서 내륙으로 진군하던 코르테스는 곧 결정적 기회를 포착합니다. 틀락스칼라 부족과의 조우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투를 벌였지만 코르테스는 곧 그들을 설득합니다. 아즈텍에 대한 공통의 적개심을 이용한 것입니다. 수천 명의 틀락스칼라 전사들이 스페인 편에 섭니다. 이것이 코르테스의 천재성이었습니다. 그는 총과 말만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적의 적을 친구로 만드는 정치적 감각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왜 몬테수마는 이 소수의 침입자들을 저지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아즈텍의 신화가 개입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깃털 뱀의 신 케찰코아틀이 언젠가 동쪽에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흰 피부에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코르테스의 외양은 이 예언과 기묘하게 일치했습니다. 몰테수마는 혼란에 빠집니다. 신의 사자를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절을 보내 황금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황금은 스페인인들의 탐욕만 자극했을 뿐입니다. 테노치티틀란에 입성한 코르테스는 화려한 환대를 받습니다. 몬테수마는 그를 귀빈으로 대접하며 궁전에 숙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상황은 급변합니다. 코르테스는 대담하고도 기상천외한 작전을 실행합니다. 몬테수마를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제국의 황제를, 신과 같은 존재를 감히 구금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몬테수마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운명론에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더 큰 계산이 있었는지 그는 순순히 스페인 숙소로 거처를 옮깁니다. 6개월간 기묘한 공존이 이어집니다. 몬테수마는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황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르테스의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는 스페인 편에서 명령을 내리고 신하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즈텍 귀족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져갑니다.
황제는 왜 이방인들을 내쫓지 않는가? 왜 우리의 신전이 모독당하는 것을 방치하는가? 1520년 5월, 폭발의 도화선에 불이 붙습니다. 코르테스가 잠시 해안으로 떠난 사이 부하 알바라도가 참극을 저지릅니다. 아즈텍의 전통축제가 열리던 날, 그는 비무장 귀족들이 모인 신전을 급습해 수백 명을 학살한 것입니다. 테노치티틀란 전체가 분노로 들끓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시민들이 무기를 듭니다. 스페인인들이 머무는 궁전이 포위됩니다. 급히 돌아온 코르테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수십만 분노한 시민들에 둘러싸여 고립된 것입니다. 그는 몬테수마를 내세워 군중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발코니에 나타난 몬테수마를 향해 돌과 화살이 날아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몬테수마는 쓰러집니다. 며칠 후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스페인 기록에는 상처로 인한 죽음이라 하지만 아즈텍 기록에는 스페인인들이 살해했다고 전합니다. 진실은 역사의 안개 속에 묻혔습니다. 1520년 6월 30일, 슬픈 밤이라 불리는 라노체 트리스테가 찾아옵니다. 코르테스는 야음을 틈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아즈텍 전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하의 다리들이 끊어지고 어둠 속에서 처절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약탈한 황금의 무게에 짓눌려 물에 빠져 죽는 스페인 병사들. 코르테스는 부하 절반 이상을 잃고 간신히 탈출합니다. 나무 아래에서 패배의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르테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안으로 후퇴한 그는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더 많은 원주민 동맹을 규합하고 배를 만들어 호수를 통제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최강의 동맹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천연두 바이러스는 면역이 없는 원주민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전염병이 테노치티틀란을 휩쓸면서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새로운 황제 쿠이틀라우악도 즉위 80일 만에 천연두로 사망합니다. 제국의 지휘 체계가 마비됩니다. 코르테스가 총과 칼로 이루지 못한 것을 미생물이 해낸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이 아즈텍 멸망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1521년 5월 코르테스는 재침공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해안에서 만든 배들을 분해해 산을 넘어 운반하고 호수에서 재조립합니다. 수상 우위를 확보한 것입니다. 수만 명의 동맹 원주민 군대가 테노치티틀란을 포위합니다. 93일간의 처절한 포위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황제 과우테목은 용감하게 저항합니다. 집집마다 운하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식량이 떨어지고 식수가 오염되고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아즈텍 전사들은 끝까지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521년 8월 13일 과우테목이 생포되면서 아즈텍 제국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1325년 건국 이래 196년의 역사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웅장했던 테노치티틀란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구의 80%가 전쟁과 질병으로 사라졌습니다. 스페인인들은 파괴된 도시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오늘날의 멕시코시티입니다. 아즈텍의 신전 돌들이 스페인 성당의 기초가 되었고 황제의 궁전터에 총독부가 들어섰습니다. 왜 강대한 제국이 소수의 정복자에게 무너졌을까요?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총과 말과 강철 갑오봇이 있었지만 수적 열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피정복민의 원한, 신화에 얽매인 초기 대응의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전염병.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한 폭풍처럼 결합되었을 때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아즈텍의 멸망은 단순한 정복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문명과 문명의 충돌, 그리고 한 세계의 종말이었습니다. 수천 년 발전해온 독자적 문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문자는 금지되고 종교는 탄압받고 역사는 왜곡되었습니다. 승자가 기록한 역사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즈텍의 유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멕시코시티를 발굴하면 여전히 아즈텍 신전의 유적이 나옵니다. 멕시코 사람들의 언어와 음식, 문화 곳곳에 아즈텍의 흔적이 살아 숨쉽니다. 국기의 독수리 문양은 아즈텍의 건국 신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0일의 드라마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문명의 충돌에서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역사는 누가 쓰는가? 이 질문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